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컨디션을 망가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발, 뒷발, 옆구리, 기립근, 또 상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순방향적으로 네 가지가 동시에 기아가, 네 개의 기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이렇게 잘 굴려주면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개가, 그죠? 앞발, 뒷발, 또 발 벌어짐, 옆구리, 기립근, 상체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네 개가 이렇게 좀 조화롭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예를 들어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앞발, 뒷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문제가 컸는데, 지금은 문제가 한 8, 90%는 해결됐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앞발, 뒷발 문제가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이 정도 와서 큰 차이는 없다. 요거는 이제 한 8, 90% 해결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 문제도 처음에는 오른발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고 큰 차이가 없다. 이것도 한 8, 90%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발 뒷발은 잘 맞췄고 옆구리 발 벌어짐도 한 8, 90%잘 해결했는데 70%에서 한 90% 해결했는데 기립근을 잘못 잡았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기립근이 약한데 이제 왼쪽 기립근이 약한 걸로 착각을 하고 혹은 전혀 기립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디가 약한지도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립근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든가 혹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구분을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상황. 자, 이럴 때에는 물론 기립근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기립근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든가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앞발 뒷발은 80% 90%가 해결되고 지금 순방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옆구리도 발 벌어짐도 이게 한 8, 90% 해결돼서 순방향적으로 거의 100%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옆구리가 이게 문제가 정상이 100이라면 이게 한 50, 60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기보다는 상황이 50, 60%밖에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한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이게 기아가 잘 안 맞물려 돌아가. 왜냐하면 여기는 8, 90%가 해서 막 기아가 쫙쫙 돌아가고 있는데, 앞발, 뒷발과 옆구리는 기아가 쫙쫙 돌아가는데, 기립근이 삐그덕, 삐그덕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는 동시에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돌아가는데 여기가 안 돌아가. 그러면 이게 같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못 돌아가. 또 상체 운동은 나름대로 또 어떻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체 운동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럼 상체 운동도 물론 상체가 우리가 왼쪽 가슴이 의외로 약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왼팔 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 왼팔 운동이 충분히 안 돼서 아직 저는 만약에 100이라면 아까 앞발 뒷발 얘기할 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70 정도 주고 싶어요. 70. 지금까지 운동에 70이 안 될 수도 있지만 70 언저리 정도는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왼팔 운동이 엄청 딸린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 한 70 정도. 그런데도 아직 계속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왜? 팔 두께를 보거나 가슴 두께를 보거나 전반적으로 이쪽이 확실히 약한 게 보이니까 팔 힘도 약하고 어색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멀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한
50도 안 됐다라면 지금 한 70까지 채워졌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데 70은 해결됐으니까 목표는 100이지만은 순방향 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4개 중에 앞발, 뒷발은 80, 90. 옆구리, 발 벌어지는 것도 80, 90. 상체는 한 70. 근데 길이끈이 문제가 있다. 길이끈이 막 40, 50, 뭐, 이래밖에 안 돼 있다. 50, 60밖에 안 돼 있다. 이래 되면, 이게 기아가 잘 못 돌아간다. 그러면서, 뭐, 몸이 좀 이상하다, 좀 꼬인다. 이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러하지만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뭘 하는데 컨디션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지를 못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판단할 때 문제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4가지 부분을 부드럽게 이제 개선하려고 또 순방향적으로 아직 다리도 그렇고 앞발 뒷발도 그렇고 옆구리도 그렇고 길이끈도 그렇고 상체 운동도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때로는 욕심을 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충격을 받아서 몸이 좀 고달파요. 그러면 좀 속도를 천천히 가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으로 2가지예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길이끈에 대해서 길이끈이 원래는 오른쪽이 셌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제 이 크로스밴드나 X자 밴드나 수건 이런 걸 차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들리더라. 그러면서 길이끈이 이상하게 왼쪽이 더 세진 듯한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언제부터 왼쪽 길이끈이 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으로서는 할 수는 없다. 근데 길이끈이 왼쪽이 세진 것은 맞고, 또 오른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는 것도 맞고, 저는 과거에는 오른쪽 어깨가 심각하게 처져 있었습니다. 좀 심각하게 처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게 됐어요. 제가 뭐, 오른쪽 어깨가 올라오자마자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오랫동안 오른쪽 어깨가 축 처져 있던 사람이니까 그 처져 있던 게 올라온 것도 신기한 거죠. 그죠? 어떡하다 올라갔어요. 그 왼팔 등으로 하는 길이끈 운동도 그때 많이 했었고, 뭐 지팡이도 뒤쪽으로 많이 했고, 그건 결국은 왼쪽 길이끈이 세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오른쪽 어깨가 휙 들리면서 길이끈이 왼쪽이 확실히 세졌다라는 걸 느낌을 갖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그 순간에 어떤 제 이 두피에 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저도 이게 좀 처음 경험해 본 거였어요. 이게 한 몇 주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됐나? 하여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꼭 파마한 것처럼 꼬슬꼬슬꼬슬하고 이게 막 하여튼 파마머리가 돼요. 곱슬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막 빗질을 해줘도 하여튼 깔끔하지가 않고 막 머리가 사방팔방으로 막 지멋대로 뻗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물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빗질을 하면 가지런 한데 밤에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저녁 시간에도 좀 엉망이 되려면 조짐이 보이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길이끈이 이제 왼쪽이 세졌다라고 확인하고 오른쪽을 천천히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이 4가지 문제점을 계속 천천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차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그렇게 헝클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렇게 머리가 처음에 왼쪽부터 이렇게 차분해져 오기 시작하더니만은 결국은 약간 지금 오른쪽에 약간 헝클어진 모습이 있어요. 빗질을 해보면.
그러니까 한 5분의 4, 왼쪽에서 5분의 4 정도까지는 차분해졌는데 마지막 5분의 1 정도는 이쪽이 약간 꼬임 현상, 곱슬머리 현상이 물론 저 원래 반곱슬머리지만은 그게 너무 강한 센 곱슬머리 형태로 바뀌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고, 요 현상과 또 하여튼 요 오른쪽 눈이 조금 자꾸 이렇게 감기는 현상이 조금 있었는데, 감긴다기보다는 좀 작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울을 보는데 왼쪽 눈이 더 크게 보이고 오른쪽 눈이 하여튼 좀 작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시야도 약간 난시 증상으로 이렇게 겹쳐서 두 개씩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난시 증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눈이 점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 왼쪽에서부터 개선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개선돼서 들어오던데, 혹시나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머리 꼬이는 현상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기립근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기립근이 왼쪽이 세져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앞발 뒷발이 문제가 있으니까 앞발 뒷발 문제를 해결합시다 하고 막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발 벌어지는 게 또 다르네. 옆구리 문제가 좀 있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또 옆구리 문제를 막 개선했습니다. 그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기립근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더 많이 가는 쪽이 더 셉니다. 이러면서 기립근을 개선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개별적으로 계속 문제를 개선하려고 달려오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네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접근이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몸을 회복시키는데 이 네 가지 문제가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동시에 움직여 주는 것이 내 몸이 대사 진행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각계 전투의 양식으로 우리가 몸을 개선하려고 막 노력했다라면, 최근에 몇 주 동안은 이제 네 개의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대표성을 띠면서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 관심이 필요하다. 다리 동작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발 뒷발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립근만 해결한다고. 이 네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립근이 왼쪽이 세졌다라고 확인이 돼 가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기립근을 다른 데는 원래대로 하면서 기립근은 또 오른쪽으로 해주고. 근데 기립근이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어깨 높이로 기립근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떡하든 지금까지는 어깨 높이로 확인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맞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나 저희 아내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기립근이 또 확실히 누워있을 때 250g짜리 에코 모래주머니를 오른쪽 기립근이 약하면 오른쪽에 기대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확실히 좋은 게 맞아요. 나빴으면 나쁜 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정상을 말씀을 드렸을 때, 기립근 오른쪽에 옆구리 여기 해주고, 기립근 오른쪽으로 좀 돌려주니까, 다른 거 세 가지와 병행해서, 자, 기립근 문제만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 네 가지가 뭔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머리가 꼬임 현상이 슬슬 풀어지더라 이거예요. 머리 꼬임 현상이 슬슬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저 개인 입장에서 참 다행이다. 머리가 왜 이렇지라고 이상하게 자꾸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안 맞으니까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꼬임 현상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뭐 다른 데는 컨디션이 다 좋은데 왜 머리만 이렇게 되는 거죠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기립근 문제가 나타났고 기립근 문제 천천히 하고 다른 세 가지도 같이 움직여주니까 머리 꼬임 현상이 슬슬슬슬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심해지면 두피마저도 살짝 가렵고 따가워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꼬임 현상이 너무 심해지면 심지어 두피마저도 막 꼬여버리면서 두피에 막 지류성 두피염이나 발진 뭐 이런 것들이 딱지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뭐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 네 가지를 조화롭게 맞춰가니까 두피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고 또 눈이 좀 짝눈처럼 이렇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로 잘 기억을 해 보시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제가 새로 접근했던 방법인데 우리가 최근에 뭐 수건을 뭐 이제 X자 그 크로스밴드 해갖고 수건을 앞에 차기도 하고 겨드랑이에 차기도 하고 잠잘 때 뭐 여기에 넣고 자기도 하고 또 혹은 겨드랑이에 끼고 자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이게 전부 다 이제 압박을 이용하는 거예요. 압박의 압력의 힘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마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 마찰력이 가깝죠 그죠 어떤 지점에 물건을 넣어놓으면 이 압박에 힘이 생기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편안한데 넣어놓으면 어떤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 힘이 생기면 그쪽으로 피가 이동한다는 거죠. 수건이든 모래주머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이용해서 지금 뭔가 자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상황이 누워 있을 때는 얹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 있을 때는 얹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X밴드 해갖고 막 착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마찰력이나 압박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면 응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되고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이래 또 기도하면서 또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른손 잡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 오른손 잡이는 오른팔이 힘이 세겠죠, 그죠? 왼팔은 약하고 왼쪽 가슴도 약하고 했는데 오른손 잡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이건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손 잡이 완전한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 등짝이 왼쪽 등짝 그러니까 견갑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배근을 얘기해요. 활배근 이 날개 쭉지 그죠 뒤에 날개 쭉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활배근이 훨씬 세요. 제가 오른손잡이 그게 이 심지어 이 가슴 두께 이 두께를 재봐도 오른쪽이 훨씬 두껍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심지어 등짝이 확실히 오른쪽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팔 운동할 때 왼손은 뒤로 당겨야 되는 힘을 줘야 된다. 옆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많이 당겼어요. 그때 오른팔 뭐 8번 당기고 앞으로 또 뭐 밀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뭐 왼팔은 뭐 15번, 20번까지도 하고 막 그러게 했습니다. 요즘은 잘 많이는 안 하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약해요. 최근에 좀 약간 누워 있을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왼쪽 가슴에 이렇게 수건을 이 속을 해서 수건을 여기 올려놓으면
좋다. 왼쪽으로 피가 와서 좋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압박을 가슴 쪽에 줄 거냐, 겨드랑이 쪽에 줄 거냐에 따라서 기립근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가슴에 줬나 하면 겨드랑이 하니까 왼쪽 겨드랑이 하니까 기립근이 자꾸 왼쪽으로 돌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 물론 여기는 기립근하고 상관없지만 이 활배근에 영향을 가장 가까이 미치지만 이 무게 때문에 기립근도 같이 돌아가는 성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차기가 좀 애매하더라. 그죠? 그리고 그래서 가슴에 하는 게 좀 낫더라. 이랬습니다. 그죠? 좋았습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좋은 느낌이 사라져가는 그런 묘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냥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에 이거 왜 처음에는 좋았지? 그냥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았던 느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그냥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이랬는데 혹시 가슴 쪽에 올려놓으면 등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등짝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죠. 그죠? 누워서 왼쪽이 약한 사람은 왼쪽 등짝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자, 직사각형 수건을 한 번 접으면 정사각형 되죠. 그죠? 또 한 번 접으면 또 직사각형, 그러니까 4겹짜리 직사각형이 됩니다.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으면. 적당한 두께의 수건,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이제 두께 조절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사각형 수건을 그냥, 원래 긴 수건이잖아요. 이걸 2번 접으면 얇은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하여튼 2번 접으면 하여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길었는데 이걸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걸 왼쪽 등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배근, 그러니까 활배근입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척추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등짝에다가. 옆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왼쪽 등짝, 그러니까 거의 척추까지 들어가야 돼요. 척추까지 들어가야,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만 해놓으면 오른쪽 등짝, 이게 기울기가 오른쪽 등짝으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지렛대 원리하고 약간 그게 수평 추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더 무게가 있는 쪽이 기울어버리거든요.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의 척추까지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척추까지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조금 더 넘어가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수건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왼쪽 등짝에 힘이 더 받으면서 오른쪽 등짝이 떠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 등짝이 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등짝이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척추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척추까지는 들어가야 돼. 요추가 아니고, 척추까지 흉추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자, 하여튼, 활배근에, 흉추까지, 척추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등짝에 힘이 이렇게 피가 몰리면서 왼쪽 등짝이 약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의 좋은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등짝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새로운 느낌의 좋은 느낌이 왔어요. 그럼 무조건 그러면 앞쪽에 하는 거는 나빴느냐? 그거 아니에요. 등짝에 하는 게 정답이냐? 그거라고 또 말하기도 곤란해요. 근데 지금 등짝이 워낙 약하니까 등짝을 했는데 등짝과 만약에 기립근이 왼쪽이 세다라면 등짝과 앞쪽을 다 활용해도 좋아요.
등짝 앞쪽을. 왜? 왼쪽 등짝은 원래 약하니까. 예? 근데 왼쪽 가슴도 세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왼쪽 가슴도 약하다고 봐요. 오른쪽에 비해서는. 피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가슴과 등짝을 다 활용해도 좋아요. 하나는 깔고, 하나는 집어넣고. 대신에 뭐 두꺼운 거 안 넣어도 되겠죠. 얄팍한 수건 하나 넣어놔도 돼. 아주 작은 거 넣어놔도 효과 있어요. 막 손수건 이런 거 넣어놔도 효과는 있어요. 압박이 생기니까. 손수건 자체는 안고 다니죠. 근데 이 옷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압박 마찰력이 생겨요. 그게 힘을 내더라고요. 진짜 힘을 내요. 자, 기립근이 왼쪽이 센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오른쪽 기립근 쪽에다가 뭐 250g 에코 모래주머니를 넣고 누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뭐 꼭 에코 모래주머니만 넣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나름대로 수건을 아까처럼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여기에 기립근 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도 좋아요. 네? 그냥 여러분 좀 너무 고지고대로 제 동영상을 들으시면 좀 짜증이 나실 거예요. 지금 뭐 에코 모래주머니 사람 말이야, 뭐란 말이야 하고 뭐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이나 뭐 어떤 뭐 쿠션 이런 것들, 얇은 쿠션을, 그것도 이제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 모래주머니가 그 정도 두께의 어떤 그런, 또 이게 질감이 또 다르거든요. 모래주머니는 어떤 안에 모래라는 질감이 들어가 있어서 딱딱하면 마찰력이 또 훨씬 세져요. 근데 수건은 부드럽죠. 부드러운 거는 마찰력이 좀 약해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딱딱한 게 좋냐, 힘이 센 것만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 동영 시간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중요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 마무리하고, 하여튼 기립근이에요. 오른쪽 기립근이 약하면 오른쪽에 넣고, 왼쪽 기립근이 약하면 왼쪽에 넣으세요. 그리고 왼쪽 기립근이 약한 사람은 보세요. 겨드랑이에 낄 수 있어요. 그죠? 네? 심지어 등짝에도 해도 돼요. 심지어 가슴에도 올려도 돼요. 왼쪽 기립근에다가 뭐 수건이나 에코 모래주머니를 끼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약한 사람은 그냥 왼쪽에 거의 몰빵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립근은 오른쪽이 약하고 등짝은 왼쪽이 약하고 이래 되면 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복잡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냥 왼쪽이 약하니까 등짝에다가 놓고 뭐 가슴에도 같이 해도 된다. 근데 가슴에만 계속 하니까 이상하게 등짝이 약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가슴에만 하니까 등으로 가야 될 피가 가슴 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으면서 처음에 좋았던 그 느낌이 약화되는 느낌이 있더라. 이거 조금 응용을 하세요. 그죠? 응용을 하시고, 낮 동안에는 이 네 가지를, 그 다리 동작이, 그리고 또 다리 동작 할 때요. 오늘 얘기할 게 참 많네요. 다리 동작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오른발이 뒷발인 사람은 오른발을 뻗어하게 해서 앞으로 들어주고, 왼발은 그냥 접듯이 해서 올려주고, 왼발이 뒷발인 사람은 왼쪽 다리를 뻗어하게 올려주고, 오른쪽 다리는 접으면서 올려주고, 이게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다리 동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앞발 뒷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앞발 뒷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앞발 뒷발 문제는 꼭 앞발을 뒤로 당겨주고, 앞발 뒷발 문제는 뒷발은 앞꿈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앞발은 뒤꿈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그럴 때, 그죠? 그리고 또 앞발을 좀 뒤로 당겨주는 힘을 좀 줘야 된다. 앞발을 좀 뒤로 당겨주는 힘을 주고, 에?
또 당연히 또 왼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또 왼쪽 다리가 약하다라면, 아주 특이한 경우 왼쪽 다리는 세고 오른쪽 다리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다고 했죠. 뭐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났다든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연속적으로 몇 번 한참 성장기에 막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저거 뭡니까 하여튼 이 지팡이 짚고 이래 막 다니고 막 기부스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왼쪽 다리는 세져 버리고 오른쪽 다리는 약해져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몸이 이상하게 꼬여 버릴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또 차이가 또 심지어 양손잡이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오른손잡이인데 공은 왼쪽 발로 찬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어느 쪽 다리에 피가 많고 피가 많은 쪽 다리가 좀 붉어요. 적은 쪽 다리가 좀. 또 힘 차이도 느껴져요. 그럼 한쪽 다리를 짝발을 짚어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자, 앞발을 뒤로 이렇게 뒤꿈치 약간 힘주면서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막 다리 동작 이렇게 했다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짱 다리 문제를 위해서 또 안쪽으로 약간 힘 주기도 해야 되고 다리만 해도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그죠? 제가 아까 대표성을 두고 네 가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야 된다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는 관심의 문제입니다. 관심의 문제고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한테 실망감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저도 그걸 해내고 있고 제 안에도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라면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여튼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